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남의 구단선이다 뭐다 하면서 서사군도 남사군도 그러니까 뭐 파라셀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나투나제도 이런 데서 이 아세안 주변국들하고 전체적으로 영토 분쟁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필리핀이 자기네들의 그 필리핀 영해에서 아주 가까운 18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이거는 우리 이지야 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중국이 뭐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필리핀이 중국에게 한 방 먹었는데 미국이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깨갱해버렸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유로파이터 공동개발국 스페인이 유로파이터 차버리고 F-35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개발 참여국에서조차 UGV 파이터라는 오명을 쓰고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는 유로파이터의 생산국 중의 하나인 스페인이 노후화된 EF-18 호넷 전투기와 AV-8B 해리어2 전투 공격기의 대체 소요로 F-35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스페인 정부가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FA-18A의 스페인 버전인 EF-18A 전투기 72대와 해군의 주력 전투 공격기인 AV-8B 10세대 대체를 위한 4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에 정보 요청서 RFI를 발송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미국제 EF-18A 전투기 72대와 자국이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로파이터 유한회사에서 조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전투기 19대, 트렌치 2 34대, 트렌치 3 20대 등 총 73대의 유로파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EF-18A 전투기 72대와 AV-8B 10세대 대체 소요로 수십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에 120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며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렸던 스페인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유로파이터로 통일하지 않고 4세대 전투기 후보로 F-35를 올렸다는 것인데요.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량형인 롱텀 에볼루션 버전에 대한 RFA도 함께 발행하며 성능과 가격 분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비교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전투기 100대를 도입해서 EF-18A 전투기를 전량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전력화 초기 단계부터 살인적인 유지 비용과 높은 고장률, 형편없는 정비성 때문에 한창 도입이 진행되던 2014년 도입 물량 축소를 시도하며 노후 호넷 전투기의 퇴역을 미루는 등 유로파이터에 학을 떼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은 해군의 AV-8B는 거의 확정적으로 F-35B로 대체하고 공군의 EF-18A 역시 UGV가 높은 유로파이터 대신 F-35A로 일부 대체한 후에 4세대 전투기 FCAS로 넘어간다는 구상인데요. 유로파이터 공동개발국 중의 하나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를 위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로파이터를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과연 스페인 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EU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집결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총 집결되어 있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에요. 홍보 담당자들이 총 집결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로파이터 정말 UGV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동률 떨어지고 악명이 높죠. 독일 같은 경우에 유로파이터 가동률 5%밖에 안 된다 라는 독일 언론의 보도가 나왔을 정도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은 지금 현재 FA-18A형,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형의 호넷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걸 전부 다 유로파이터로 대체를 하려고 하다가 유로파이터 처음에 딱 도입해서 운영해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못 쓰겠구나, 나라 거덜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유로파이터 도입 물량을 축소를 시도한 겁니다. 이건 스페인뿐만 아니고 공동개발국인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자기네들 도입 물량을 대폭 축소해서 사우디와 카타르에게 그냥 독박을 지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막 눈을 돌리는데, 그래도 의회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유로파이터 공동개발국인데 유로파이터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맡기로 했던 우리 부품 생산해서 일자리 그대로 유지되고 고용 창출되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유로파이터 유한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지금 스페인의 이제 보이다시피 이 까사디안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회사, 그리고 에어버스, 그리고 BAE 이런 회사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유로파이터 유한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까사디안 이 스페인은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13%의 지분 속에 자기네들이 100대의 물량을 맡기로 했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 까사디안이 맡기로 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동체 일부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파이터를 많이 생산하면 까사디안 매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안 하겠다. 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F-35를 일단 정보 한번 줘보세요 라는데, 의회에서는 뭐야? 지금 유로파이터 지금 신개발품 롱텀 에볼루션 트렌치 3 말고, 트렌치 3가 이제 이 멀티롤 버전이죠. 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공대지 폭격까지 가능한 멀티롤 버전인데, 이 다음에 트렌치 4 이걸 독일이 또 대량 사기로 했어요. 그 다음 이 3, 4하고는 별개로 롱텀 에볼루션, 그러니까 뭐 아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비한 거 지금 또 만들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사야지 라고 정치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 공군이 어쩔 수 없이 유로파이터 롱텀 에볼루션 그리고 F-35 공동으로 전부 다 자료 조출해라, 그 중에 좋은 거 하겠다 라는 건데, 야, 참 공동개발국조차도 이렇게 버리는 F-35 유로파이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유로파이터 한때 정말 이길 뻔했습니다.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입만 열면 참 뭐 제가 고소받을까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 까사디안 여기에 이 홍보 담당자들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의 기자들 여기 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에어쇼 서비스도 보고 했었어요. 스페인 가서.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16일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며 도발했던 중국이 미국의 경고 한마디에 곧바로 찌그러졌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은 물론 미국도 이를 조롱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필리핀 해안선에서 185km 떨어진 세칸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에 대한 물자 보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작전에서는 중국의 방해가 없었다고 미 해군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USNI 뉴스는 필리핀 국방부를 인용해서 필리핀이 두 척의 민간 보트를 이용해 세칸드 토마스 암초에 전초기지로 주둔하고 있는 BRP 시에라 마드레함의 필리핀 해병대 병력에게 식수와 식량 등 보급품을 전달했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일부 병력의 교체도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필리핀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11월 23일 오전 11시에 드론을 이용해 직접 생중계했는데요. 로렌자나 장관은 예정된 시각에 그 어떤 부적절한 사고나 방해도 없이 보급선이 도착해서 정상적인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며, 보급에 투입된 선박들은 며칠 후 안전하게 오이스터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있었던 중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명백한 협박과 깡패짓의 한 형태로 간주에 대응하겠다 라고 중국 대사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라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이 중국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라고 덧붙여 국제사회가 필리핀의 편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사전에 예고되었지만 중국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해군 뉴스는 해당 기사 말미에 미 국무부는 중국에게 1951년 체결된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을 상기시켜줬다 라고 짧게 덧붙이며 중국이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는데요. 해당 수역이 중국의 영해이며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큰소리쳤던 중국 외교부의 발표 이후 이루어진 이번 보급작전과 중국의 침묵, 중공의 비겁함에 세계인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배인데요. 지금 이 배가 있는 곳은 세칸드 토마스 암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필리핀의 팔라완 섬으로부터 185km 떨어져 있고, 중국의 하이난다오, 해남도죠. 그 하이난다오로부터는 1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걸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야 라고 하고 우리 영토야 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필리핀령이다 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배 보이시죠? 완전 뭐 썩은 배인데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이 사용하던 LST예요. 그래서 우리도 2차 대전 마치고 우리 한국 해군 창설되고 나서 미 해군으로부터 우리가 뭐 2차 대전 때 미국이 사용하던 그 LST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운봉급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계속 운용했는데 그런 거예요. 운봉급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이 필리핀도 받았는데 이 LST를 이 아무추에 끌고 와서 좌초를 시켰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처럼 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이렇게 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해군 군함을 가지고 가서 좌초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것도 현역 해군 군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왜 해군 군함은 국제법적으로 영토로 인정받죠. 그래서 이거 우리 영토야 라고 하고는 여기에 해병대원들을 상주시키고 영토로서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원들 물도 뭐 마셔야 되고 또 보급품도 받아야 되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여기에 보급선들이 가는데 지난 11월 16일 날 보급선이 갔더니 중국 해경함이 여기다가 물대포를 쏴가지고 쫓아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리핀은 완전히 열받아 버렸고 왜 깡패짓이냐? 아니 시진핑 주석이 깡패짓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는 미국도 나서서 필리핀 영인데 뭐한 짓이냐?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상호 방위조약을 발동할 수도 있다. 즉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는 다시 필리핀이 일주일 후에 보급작전을 한 겁니다. 이거 필리핀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자기네들이 친 겁니다.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보급선 두 척이 가서 보급했다. 그리고 해병대원도 일부 교체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있죠. 썩었는데 이 사람들 생긴 거 보면 거의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힘들게 정말 썩은 이곳에서 그래도 영토 지키겠다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작전을 일주일 만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때는 중국 해경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안 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 척이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리핀 해병대가 야 하고 지금 이렇게 약을 올리는 사진까지 지금 공개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동맹 덕을 톡톡히 본 필리핀 그리고 미국이 협박 딱 한번 하니까 깨갱하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말도 안 되게 185km 떨어져 있는 팔라완 섬에서 185km 떨어져 있는 필리핀의 주장이 맞냐? 하이난다오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중국 주장이 맞냐? 뭐가 맞겠습니까? 정말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 중국의 편을 들어주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민낯 이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